혹시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노리는 살인이 미국 여러 주에서 수년 동안 반복된다면 그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1978년부터 길게는 1990년대 초까지 미국 남부와 동부 여러 주에서 기묘한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테네시, 아칸소, 켄터키, 미시시피 그리고 펜실베이니아와 웨스트버지니아까지 서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 하지만 사건들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인근, 외지 여성, 그리고 붉은 머리. 처음에는 누구도 이 사건들을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히치하이킹 도중 벌어진 사고, 우발적인 범죄, 혹은 지역별로 발생한 별개의 사건. 하지만 시신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수사관들은 점점 이상한 패턴을 감지하게 됩니다. 발견 장소는 거의 항상 주요 고속도로 주변.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이거나 떠돌던 여성들. 그리고 반복되는 특징 붉은 머리. 이 기묘한 공통점 때문에 언론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기 시작합니다. 빨간 머리 연쇄살인 사건.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연쇄살인 사건으로 1978년부터 1985년 사이 혹은 더 길게는 1990년대 초반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이었으며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1984년 9월 아칸소의 40번 고속도로 인근. 스웨터만 입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9개월 후 지문을 통해 이름이 밝혀집니다. 리사 니콜스. 가족과 소원했던 그녀는 트럭 정류장을 떠난 이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그녀가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던 중 변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리사 니콜스의 사례는 빨간 머리 연쇄살인 사건의 전형적인 피해자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외지에서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던 여성, 그리고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실종 사실이 늦게 인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5년 1월 1일 테네시 고속도로 아래에서 결박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는 임신 10주 상태였고 목이 졸린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이름 없이 묻힐 뻔했지만 수십 년 후 DNA로 신원이 밝혀집니다. 티나 마리 맥케니 파머. 그녀 역시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고속도로였습니다. 티나 마리 맥케니 파머의 사례는 이 사건의 잔혹성과 함께 당시 수사 환경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DNA 수사 기법이 발전하기 전에는 신원 미상의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이름조차 없이 존도 또는 제인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85년 켄터키. 한 여성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됩니다. 질식사한 상태였고 시신은 거의 알몸에 가까웠습니다. 냉장고에는 슈퍼우먼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붉은 머리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이 켄터키 사건은 빨간 머리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충격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냉장고 안에 유기된 시신은 범인의 엽기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모멸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슈퍼우먼이라는 글귀는 범인의 특정 상징 의식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고속도로 옆에 버려진 시신, 목이 졸린 흔적, 신원 불명 상태, 그리고 반복되는 조건, 붉은 머리. 이처럼 일련의 사건들은 지리적으로 넓게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주로 젊은 여성으로 붉은 머리를 가졌다는 점, 그리고 고속도로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범인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히치하이킹을 하다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성매매에 종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모든 피해자가 정확히 같은 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붉은 머리가 아니었고
어떤 사건은 수법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건은 다른 범인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한 명의 연쇄살인마가 아니라 여러 명의 범죄가 겹쳐진 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단일 범인의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특성이 붉은 머리라는 공통점 외에는 다양했고 범행 수법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수사관들은 유사한 방식의 범죄가 여러 명의 범인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건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트럭 운전사 제리 레온 존스. 그는 실제로 붉은 머리 여성을 공격해 목을 졸라 죽이려다 실패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살아남았고 그의 범행 방식은 이 사건들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제리 레온 존스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로 미국 전역의 고속도로를 오가는 직업적 특성상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의 전과 기록과 범행 수법은 많은 수사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DNA. 티나 파머 사건에서 채취된 DNA가 제리 레온 존스와 일치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최소 한 건의 살인과 연결됩니다. DNA 증거는 현대 수사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수십 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티나 파머 사건에서 발견된 DNA가 제리 레온 존스의 것과 일치하면서 그가 이 잔혹한 연쇄살인의 핵심 용의자임이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건의 범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이었을까요? 현재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최소 5명, 많게는 14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사건은 연결되었고 일부는 제외되었으며 나머지는 여전히 미제 상태입니다. 제리 레온 존스가 여러 사건의 범인인지 아니면 그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여러 명의 범인 중 한 명일 뿐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단일 범인보다는 여러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게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가출 청소년, 히치하이커, 가족과 단절된 여성들. 그들은 사라져도 바로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며 가장 찾기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 노린 존재.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측면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사회적 약자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거나 사회적 보호망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실종되거나 살해당해도 쉽게 발견되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이러한 취약성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며 범죄의 대담성과 잔인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한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명이 같은 방식을 공유한 것일까요? 이 사건은 2010년대 이후 DNA 기술로 일부 진실이 밝혀졌지만 전체 그림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DNA 증거 덕분에 몇몇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정되었지만 모든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존재하며 범인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체 범행 규모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요 용의자였던 제리 레온 존스가 2015년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핵심 인물이었다면 진실은 이미 함께 사라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용의자의 사망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만약 제리 레온 존스가 모든 사건의 범인이었다면 그의 죽음과 함께 사건의 전모는 영원히 미궁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범인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야 할 동기나 공범 여부, 추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이제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의 패턴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리 레온 존스가 일부 사건의 범인에 불과하고 다른 사건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면 또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제리 레온 존스가 사망하기 전까지 다른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결말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한 명의 연쇄살인마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범죄들이 만들어낸 가장 기묘한 연결일까요? 빨간 머리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와 당시 수사기술의 한계, 그리고 미스터리한 공통점이 얽혀 발생한 복합적인 미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범죄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사회가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어둠 속에 잠겨 있는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와 함께 깊은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